조금 전에 이제 장영혁 팀장님과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달에 워낙 어려웠던 국면이 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경기 상황들, 경기 판단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 특별히 좀 마련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유가가 뭐 생각보다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여서요. 그 이유가 뭘까 의견이 분분했는데 다시 이제 조금 오펙에서 감산할 것이란 기대감들로 인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죠. 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의 기자 카셰쿠 씨가 터키 내 살인 사건을 두고서 원유를 무기로 하려는 음모론까지 이야기가 됐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1배럴에 $10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0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억측이 난무한데요. 오펙 같은 경우에는 12월 총회에서 내년도와 관련된 최대 하루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는 140만 배럴 정도 감산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감소가 공급보다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난 20년간 국제 유가를 보더라도 10월부터 그리고 연말까지는 유가가 하락세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원유 선물 시장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매수 포지션 물량들을 연말에는 다 정리해야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또한 선물과 관련된 옵션, 풋 옵션과 관련된 부분이죠. 매도 권리가 $50에서 $60 전후에 대규모 물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12월 오펙 회의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악화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가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락을 급격하게 돌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계 경제 하강 국면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요. 내년 경기가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관론자들이 있는데요. 닥터 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2020년까지 세계적인 불황이 올 것이다.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마크 파버 인터뷰한 것도 봤는데 이렇게 세계 경제를 어둡게 보는 이분들의 시각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국제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 지수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네. 이 서프라이 지수라는 것은 시장 예상보다 좋은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면 플러스권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비중 확대를 계속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서프라이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 예상보다 더 안 좋은 경제 지표, 기업 실적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불황의 발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루미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탄광의 카나리아처럼 미리 경고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세계 경기가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근거를 든 것은 10가지 사례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미국의 재정 부양 효과가 사라지면서 재정 절벽 현상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장단기 금리 상승뿐만 아니라 달러 강세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 내에서도 높아지고요. 이에 따라서 패드도 앞으로 최대 한 5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문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포퓰리즘이 보듯이 유로존의 제도적인 미비점, 그리고 전 세계 증시 거품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선진국 간의 거액의 달러 표시 부채 문제, 또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퍼펙트 스톰이 닥쳤을 경우에 거액의 부채 문제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점이 아무래도 앞으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닥터 둠 같은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관론자들 시각에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장기 호황이 있었고 최근에 지표들은 이미 나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도 말씀하신 감세라든지 재정 효과가 이제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꺾이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뭐 루비니 교수나 예측하는 것처럼 미국 경기가 단기간에 정말 하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소장님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네, 루비니 교수뿐만 아니라 네.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근 들어와서 경기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는 미국이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금 감면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내년까지는 찾아오겠지만 2020년부터는 재정 절벽에 처하면서 성장률이 2%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항상 발표하는 1년 이내 경기 후퇴 국면이 찾아올 확률을 보면은 경기 후퇴 확률이 점차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2020년에는 경계선인 30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경기 후퇴 국면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좀 약하다고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FRB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15년부터 금리를 인상시켜 왔는데요.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 금리를 중단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정책 금리를 다시 인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가 시작되지는 않고 경기가 점차적으로 완만한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중간 선거 이후에 여소야대 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을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된다면 미국의 경기 하락 국면으로 빠지지는 않고요. 점차적으로 완만한 국면이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뭐 지금은 미국 경제가 뭐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좀 있는 상황들이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시장의 비관론만큼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는 시각이십니다. 소장님은 다만 이제 좀 둔화될 것으로는 보셨고요. 미국은 이제 결국 그 소비가 상당히 그 경제를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의 소위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요.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우리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해도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조사 기관이 이 마케터에 따르면은 연말 상정 기간의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플러스 5.5%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조금 늘어난 5.8%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금액상으로는 1조 달러대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워낙 9년째 이어진 장기 그 화랑에 따라서 임금 소득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한 소비 심리도 지금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137.9로 나왔는데요.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캠페인이라든지 또 편한 서비스와 관련해서 내놓으면서 고객 쟁탈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연말 상점 기간에 구입했던 고객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송해주는 이런 판촉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4.4%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온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16.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연말 상정 기간에 특수가 일어나면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소비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때문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의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안정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시장도 현재 IT와 관련돼서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겠지만 일상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는 소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한 미국 경제도 좀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말 상전 매출액, 상전 특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아무래도 11월 1일부터 네. 그 연말까지 네. 미국인들이 소비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을 네. 말하는데요. 네. 연말 상전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가 사상 처음으로 넘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 씀씀이가 좀 더 커지고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매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판촉 활동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연말 상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중국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내우 외환, 정확히는 이제 외환 내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무역 압박들을 받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기업 부채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성장률 정체라든지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부동산 쪽에 다시 문제가 좀 제기되는 모양이죠.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이 유찰이 되고 있고요. 대도시도 집값도 그런 것 같고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다시 좀 심각합니까? 네. 네, 지금 의외로 좀 심각하게 지금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의 유령 도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만 하더라도 빌딩 건설이 좀 중단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그 규제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디벨로퍼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도가 좀 속출하면서 보통 한 개 그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500개 하청 기업들이 딸려 있는데요. 이런 하청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세, 그 소위 말해서 보유세 도입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이 일반 그 대도시에서부터 3, 4선 도시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부동산 투자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7%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은 건설이나 자재뿐만 아니라 일상용품, 내구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계가 현재 갖고 있는 부채 규모만 4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10%만 하락하더라도 소비는 시차를 두고서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월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8% 정도였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앞으로 5% 정도 떨어진다면 상당히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은 2분기 뒤에 한 3% 전후 그리고 투자도 5% 전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경기 위축이 무역 분쟁보다도 더 큰 중국의 그 산업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요게 꼭 여쭙고 싶은데 중국의 이제 부동산 법을 거푼 얘기가 나온 게 오래됐잖아요. 뭐 제 기억으로만 해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이 붕괴가 터지진 않았거든요. 정말 우려할 만한 것인지 기후인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의 대도시들을 네. 보면요, 우리나라의 그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그 규모인데요. 분당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그 보통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의 5완선뿐만 아니라 4완선 주변에서도 30억짜리 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일반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돈을 보태서 집을 살려고 하면은 보통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그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적정 가치가 연봉이 한 7배에서 10배 정도로 봐야 되는데 확실히 부동산 버블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도시화율이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출산,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가 호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물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내년도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이 무려 79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현재 금융권에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금융 지원을 해주면은 부동산 거품은 붕괴를 막겠지만 이런 쇼크사는 피하더라도 앞으로 그 만성적인 그 자살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세계 경제 우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또 듣고 싶은 얘기는 꽤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제 미국과 중국 얘기만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고요. 사실 뭐 유로존 얘기 또 브렉시트 얘기도 좀 관심사인데 그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